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K리그와 그리고 분데스리가 그리고 EPL 경기들 총 9경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1번 경기가 끝났는데 1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이제 패와 오버 그리고 핸디캡 무승부까지 모두 적중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로 끝날 경기처럼 보였는데 맨유가 마지막에 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결론적으로 겨우 승리를 했지만 뭐 사실 많이 밀렸었고 브라이튼이 좀 굉장히 우세했었던 경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적중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경기가 있지만 프로토는 있지만 토토 경기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음 회차 39회차 축구 승부 패토도 39회차를 보니까 이제 분데스리가가 다시 빠지고 K리그와 EPL 조합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K리그 경기들도 볼 겸 해서 프로토도 일단 K리그도 포함을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밑에 있는 이것들은 뭐 승패, 승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픽이 아닙니다. 픽은 우측에 있는 뭐 무, 언더, 핸디캡, 패배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 승무패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픽이 맞을 때도 있지만 가장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뭐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뭐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좋아 보이는 것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잘 골라 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일단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은 일단 성남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성남이 정배를 받았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성남이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은데 이 성남의 지금 결정력이 나상호 외에는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고 인천은 지금 수원이 오늘 있었던 슈퍼매치에서 서울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일단은 이 승점을 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잔류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고 이 성남 상대로 패배를 한다면 인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타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 일단 승점 1점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천이 지금 뭐, 경기력보다는 일단 분위기가 그런 좀 악착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울산 상대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래서 일단 성남이 좀 우세할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천의 이런 잔류왕을 조금 믿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길라르 선수도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고 무구사도 일단은 최근에 좀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좀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으로 간다면 성남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끈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공권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단통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인천이 만나면 좀 두 팀 다 결정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언더의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입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일단 이변을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부산 대 강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둘 다 승패로 나눠지고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일단 배당은 강원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일단 부산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부산의 이런 이정엽 선수의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뭐 전체적으로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이동준 선수 외에는 특별하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김병호나 김승준이나 그렇게 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수원과 인천이 강등 싸움보다는 부산과 인천의 강등 싸움이 될 확률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원도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경기였었는데 수원에게 패배를 하면서 유리했던 상황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하이 스플릿으로 갔는데,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잔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이라도 조금이라도 벌어놔야 됩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부산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함 그리고 공격적으로 무뎌진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강원으로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번은 이 경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더의 느낌도 조금 듭니다. 언더의 느낌도 조금 듭니다.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득점을 많이 못 만들어내는 팀이긴 한데, 일단 두 팀 다 이제 비기는 상황보다는 이기려고 조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기려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더보다는 조금 오버에 가까운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강원이 조금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하면 이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핸디캡 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상주 대 전북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패배당, 해외 배당에선 무패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북이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북과 울산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두 팀이 만나기 전까지는 남은 상위 스플릿에서는 전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두 팀 다 일단은 연승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이 상주죠. 상주는 일단 뭐 밸런스적으로나 스쿼드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원에서의 이런 한석종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 부분, 그리고 김민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이 조만간 퇴장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탈압박에 있어서 벗겨지고 나서 왠지 좀 퇴장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전북이나 울산은 당분간은 계속 연승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주의 최근 이 경기력도 오세훈 선수 빠지고 나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사실 패스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상주에서는 문선민과 정재희 선수가 있는데 이 전북의 뒷공간을 분명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경기는 좀 위험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상주의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오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긴 한데, 두 팀 다 일단은 뭐 이기려고 하겠죠. 이기려고 하겠지만 왠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전북이 이기더라도 간신히 이길 것 같은 경기 1점 차, 제 생각에는 1대 0으로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 해외 둘 다 무패 쪽 울산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도 동일한 게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시즌까지는 계속 교체로만 나올 것 같아요. 이 교체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선발로 나오는 대한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대한과 세징야 둘 다 계속 풀타임이나 뭐 이제 교체로 이제 아웃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스쿼드가 워낙에 좋죠. 뭐 포항 상대로 김태현 선수의 무회전 자책골이 주중 FA컵에 있었긴 해도, 그래도 지금의 울산이 이청용 선수를 비롯해서 좀 김인성 선수도 복귀한 상황에서는 대구의 이런 측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번은 이 경기는 좀 오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대구가 선제골을 넣든 울산이 선제골을 넣든 좀 이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경기로 보고 있고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도 울산이 이 대구의 측면 공간을 분명히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인선 선수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 신창문 선수가 뭐 지속적으로 그래도 최근에는 좀 윙백 포지션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또 상대가 울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광주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둘 다 승무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민관 선수가 일단 포항에서는 징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당은 포항이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는 광주가 지금 뭐 특별한 부상자나 징계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광주의 풀빛으로 나온다면 포항 상대로 잘 막아내고 분명히 또 역습 형태로 나올 텐데 포항이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도 역시 역습에서 좋은 팀이고 사실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분명히 제 생각에서는 광주가 선제골을 넣고 좀 치고 받다가 결론적으로는 뭐 극장골로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승무패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경기긴 한데 포항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저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포항과 광주면 두 팀이 만난다면 이 경기는 조금 오버의 가능성이 높죠. 저는 오버로 보고 있고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시필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해외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리즈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리즈가 정배를 받았는데 제 생각에서는 일단은 이 리즈가 분명히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셰필드는 팀 단위로 좀 압박을 하고 팀 단위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즈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즈가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지만 셰필드는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리즈가 몰아붙였을 때 셰필드가 지켜내고 역습으로 나간다면 리즈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셰필드가 리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셰필드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 번은 뭐 두 팀이 치고받을 경기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최근에 셰필드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오버고 특히나 리즈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나 실점이나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보고 있죠.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입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무, 해외배당에서도 승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 사이드의 경기고 제 생각도 동일하게 이 경기는 좀 토트넘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좀 유리한 경기이긴 해요. 하지만 뉴캐슬이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할 텐데 토트넘이 공간이 없었을 때 토트넘이라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기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지루한 경기 끝에 0대 0의 결과로 좀 생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어느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긴 한데 저는 조금 역배로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토트넘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패배당, 해외배당에선 무패 쪽으로 한마디로 볼프스부르크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배도 볼프스부르크가 받았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받았고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팀을 뭐 중거리나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이렇게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쿼트적인 부분이나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베우스트의 이런 볼프스부르크에서의 득점력 그리고 밸런스적으로 스쿼트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의 두 팀이 만난다면 조금 더 강한 팀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패 쪽을 보고 있고요.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팀 다 지난 시즌에 봤었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는 조금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도 볼프스가 이기더라도 조금 힘겹게 이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고, 좀 극장골로 겨우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국내 해외 둘 다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배당적으로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디에고 조타 그리고 맷 도어티의 이탈, 카스트로의 부상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트라우레와 히메네스가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히메네스가 웨스트햄의 수비 정도라면 공간을 많이 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로 나눠진다면 웨스트햄의 승보다는 웨스트햄의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울버햄튼도 그렇고 최근에 실점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울버햄튼이 득점을 해 나간다면 이 경기는 좀 손쉽게 좀 다득점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타면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웨스트햄의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에 있는 K리그와 분데스리가 EPL 이렇게 9경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조합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